안녕하세요. 34년의 교직 생활의 책임감으로 건강 코칭을 해드리고자 하는 건강 읽어주는 뉴쌤입니다. 현대인은 숙명적으로 스트레스와 독소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우리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딱 두 가지, 바로 영양소 결핍과 독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서 건강을 되찾고 또 저절로 다이어트도 하는 비결을 한번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와 환자혁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톡스 내 몸을 살린다 이 책의 19쪽에 보면은요. 데이비드 서번 슈라이버 박사님이 현대의 생활 환경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의 발암성 화학 물질과 접촉을 줄이기만 해도 암 발병률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들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살충제, 에스트로겐, 벤젠, PCB, PVC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플라스틱 병을 뜨거운 액체로 가열할 때 나오는 바로 요 비스페놀 A 요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카페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 인제 이 컵에 종이컵에 담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컵과 뜨거운 그 액체가 만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요, 31쪽에는 질병을 부르는 독소라는 부제로요,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대체의학에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주의 부위로 바로 부신을 꼽는데요. 이 부신은 특히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의 물질에 의해서 손상되기가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장기, 즉 신장과 부신은 붙어 있기 때문에 카드뮴에 노출되면 바로 함께 손상이 되어서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신은요. 그 신장의 위에 보깔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근데 이 부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성 호르몬 그리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 면역 호르몬이 여기에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암이 생긴다."라고 하는 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바로 그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인데, 생활용품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접하는 유해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5%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암과 독소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 요즘에 인제 그 분비샘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설암이라든지 여성의 유방암이라든지 남성의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바로 분비샘 암인데요. 이 특히 분비샘은 바로 환경 호르몬의 취약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이러한 그 분비샘 암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환경 독소와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요. 41쪽에 보면은 불임과 남성, 여성 질환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흡연, 과음, 잘못된 식습관, 환경 호르몬, 공해 물질이 증가 등을 직접적 원인으로 잡았는데요. 바로 음식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독소, 공해로 인해서 접하게 되는 그러한 독소가 불임의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인제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저는 반드시 이 비타민 미네랄을 활용한 디톡스를 권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아이와 만나기 전에 '내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야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탈모가 생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 중에서 안드로겐이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독소의 체내 유입으로 호르몬 분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더 많이 분비되어서 탈모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비타민 A요. 이제 우리가 우리 그 몸이 얼마나 그 독소와 무관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 이 독소 때문에 많은 질환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다면, 뒷부분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만이 이들 독소를 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과 함께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타민 A부터 미네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A는요, 체내에서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특히 비타민 A, C, E는 우리 점막 비타민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산화 비타민이라고도 하고요. 점막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항산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를 막아준다, 산화를 막아준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특히 이 항산화를 하면 항염이 되죠. 항염을 하면 항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 C, E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막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점막에 건강한 사람도 감기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들이 점막 비타민이 부족하면 얘네들이 스위치를 탁 켜면서 이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몸속으로 들어와서 바이러스성 감기를 앓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1차 방어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비타민 B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방사선과 유독 화학 물질이 체내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비타민 B는 인체의 단백질과 지방의 대사를 돕고요. 면역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주고요. 적혈구의 숫자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혈액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제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1 개가 낮고 2 개가 높잖아요. 이게 인제 정상 그 수치를 벗어나서 요거를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니까 알약 비타민 B군을 좀 먹으라고 이렇게 처방을 했었어요. 3 개월 먹고 검사를 했는데 수치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왜 그러지?' 하고서는 인제 좀 흡수가 좋은 비타민을 찾다가 1 부터 12 까지 아주 활성화된 그런 비타민 B군을 만나게 되고 그 비타민 B군을 3 개월간 먹습니다. 이게 주스 형태로 된 건데요. 3 개월간 먹고 이렇게 수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영양제나 건기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흡수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여러 번 이제 그 제시를 한 표인데요. 다이어트의 비밀 활성 비타민 비복합체 이랬는데 이 우리가 탄단지 대사 과정을 보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과정인데요. 탄단지를 먹으면 아미노산 그리고 포도당, 지방산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미토콘드리아는 인제 TCA 회로를 돌리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타민 B1 부터 12 까지 정말 하나의 군대처럼 하나의 팀처럼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조한경 박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없으면 이 팀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를 먹은 만큼 비타민 B군을 섭취해야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살이 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타민 C는요,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이죠. 세포의 재생을 돕고 변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 예방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특히 환경 오염과 방사선 노출로 적혈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또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독성 없는 항암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예요. 또한 백혈구가 우리 바이러스 염증과 싸울 때 있잖아요. 그때 50 배나 필요하기 때문에 흔히 요제 그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비타민 C 메가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자, 그다음 비타민 D는요. 대장암과 악성 흑색종, 고환암 등 암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영양제를 한 개만 먹는다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거침없이 비타민 D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비타민 D는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칼슘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흡수가 뼈로 안 되면, 그러니까 혈액에도 0.1%가 필요하죠, 혈액과 근육에. 근데 얘가 99%가 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혼란이 오면은 바로 혈액의 석회화와 근육의 석회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비율에 맞게 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타민 E는요, 불포화지방산, 성호르몬, 지용성 비타민 등 체내에서 산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즉 이건 비타민 E는 바로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방사능이 인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타민 A, C, E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네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우리 독소를 배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 체내에서 축적된 방사선 동위원소를 배출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그네슘은요, 근육 이완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왜 눈떨림이나 이 다리에 쥐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두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마그네슘이요, 우리 가장 필요한 곳이 심장이에요.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축과 이완을 하기 위한 그러한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그네슘이 20배가 필요해요. 근데 또 이 마그네슘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가장 많이 고갈되는 그런 미네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몸이 산화됐을 때 이것을 알칼리와 7.4로 맞춰 줄 때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은 정말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그네슘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셀레늄인데요. 이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체온 조절을 많이 해 줘요. 그 셀레늄은 바로 우리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높이는 항산화제로, 네, 비타민 A, C, E와 함께 미네랄 셀레늄은 굉장히 훌륭한 항산화제입니다. 자, 그래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요, 암을 치료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셀레늄은 또한 중금속 납순 카드뮴을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줘요. 네, 그리고 독성을 중화시켜 줍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셀레늄 부족은 혹시 몸에 이제 이렇게 살펴보셨을 때 얼굴이든 몸이든 검버섯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셀레늄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아연은요, 성미네랄이라고 하는데 2차 성징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2차 성징을 하는 청소년기에 굉장히 필요한 미네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은 카드뮴, 알루미늄, 나트리 등 여러 중금속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몸속에서 얘네들이 독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독소와 관련된 것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지 이 비타민, 미네랄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미네랄 같은 경우는요, 4%의 우리 몸속에 있지만 얘네가 100%의 일을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잘 챙기려면 바로 채소, 클로로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클로로필의 해독 기능. 클로로필은요, 녹색 식물의 잎 속에 있는 화합물로서 엽록소라고도 합니다. 그 클로로필은 혈액 속 적혈구와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1915년에 윌스 테터 박사님이 그 효능이 처음 입증되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클로로필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탁월한 항산화 작용, 그리고 독소 제거, 그리고 혈액의 정화. 굉장히 혈액 정화에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 기능의 활성화, 그리고요, 혈액의 pH 조절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클로로필과 혈액의 헤모글로빈의 분자 구조가 비슷한데요. 혈액은 금속 원자가 철분으로 되어 있고요. 클로로필은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혈액 내의 적혈구수를 증가시켜서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사실 동물 실험에서 클로로필을 주입한 결과 적혈구 수가 10%, 백혈구 수가 무려 4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께서는 이 백혈구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혈구 수치가 낮으면은 항암 치료를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백혈구가 최전방에서 면역 세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면역 세포인 백혈구 수를 40%나 증가시켜 주는 것이 바로 클로로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환자 혁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디톡과 관련된 이야기, 비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 혁명에서 234 쪽에 보면은 "우리가 배가 고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픈 이유는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호르몬이 "배고파."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몸속에 칼로리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자, 몸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는 한 가지예요. 배고파. 네. 그러니까 인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마그네슘이 다 인제 소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심장 뛸 때 20 배나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근데 신호를 보낼 때 "마그네슘이 필요해."라고 하지 않고 "배고파."라고 퉁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칼로리와 관련된 그러한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내 몸에서 "배고파." 이러면은 우선 네, 바로 야채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만은요, 칼로리 과다가 아니라 칼로리를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20대 있잖아요. 그리고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네, 50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정말 이 칼로리로 보면은 너무나 극과 극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반대로 한 사람은 칼로리를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찌고 한 사람은 칼로리를 안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것은 바로 대사 기능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은요, 운동, 수면, 영양이 부족하면 떨어져요. 운동, 수면, 영양을 보충해 주면 기초 대사량은 올라가겠죠. 네, 아주 심플합니다. 자, 비만은 칼로리의 문제가 아닌 호르몬의 문제이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디포티렉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요, 체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쓰라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얘네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적게 분비돼요. 즉,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내 몸이 산성화됐거나 이러면은 아디포티렉틴이 분비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렐린인데요. 그렐린은 공복 호르몬이에요. 얘는 과다 분비가 되었을 때 수시로 배고픔을 호소해요. 그래서 수면 부족 시에 과다 분비가 돼요. 그래서 잠을 충분하게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렙틴인데요. 그렐린과 렙틴은 서로 상반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요. 그만 먹어. 이제 배불러."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겠죠. 그런데요, 액상 과당의 렙틴 분비를 막는 요소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왜 과자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잖아요. 식품업계에서 이것을 렙틴이 발견된 이후에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과자에는요, 액상 과당이 정말 엄청나게 많고요. 인공 색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 좋지 않고 세포가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세포 입장에서 인슐린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슐린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인제 분해가 돼서 얘네들이 막 혈액을 막 떠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있다가 포도당 들어왔다. 우리 빨리 일하러 가자." 이래서 포도당을 끌고 세포로 갑니다. 그럼 세포는 인슐린만 통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게 인제 바로 인슐린 수용체인데요. 이 인슐린 수용체는 또 크롬이나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문을 짠 하고 열어져요.
자, 그래서 문이 열렸어요. 그 포도당을 다 집어넣고 인슐린은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퇴근을 하다 보니까 혈액에 남아있는 그런 포도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끌고 또 어디로 가느냐면 간과 복부로 가요. 그래서 지방세포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상시에 꺼내 쓰려고 이제 저장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게 과다하면 비만이 되는 거고, 네, 간에 많이 이제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래도 혈액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당뇨가 되는 거겠죠? 다음 코테술입니다. 현대인은요, 잔잔하고 계속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해요. 계속 코티솔이 분비되면 안 되거든요. 이 코티솔은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파괴하고 기초 대사량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복부 지방을 증가하는 그런 주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꼭 찾아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각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바로 우리 다이어트, 비만, 디톡스 이런 것들이 모두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임을 알게 되셨죠? 이 호르몬을 생성하고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요 없는 다이어트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기. 양질의 단백질,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하게, 충분한 수분 섭취.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해독은요, 우리 몸이 잘 때 이루어져요. 우리 몸이 잘 때 멜라토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디톡스가 숙면을 취하면서 잘 되는 사람들은 피부가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없으니까요. 네. 자, 요때 크롬이 필요하고요. 셀레늄이 필요하고 비타민 D와 그리고 비타민 B가 필요해요. 크롬은요, 또 특히 그 멜라토닌의 전고체인 세로토닌을 장에서 만들어낼 때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크롬은 당뇨를 막아주는 그러한 포도당의 항상성도 유지해주는 그러한 미네랄이죠. 다음에 셀레늄은요. 잠을 잘 때 왜 셀레늄이 중요하냐면요. 체온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온이 이렇게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깨고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셀레늄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비타민 D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카탈라제를 활성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슘을 흡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멜라토닌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햇볕을 쏘여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 B도 역시 세로토닌 생성의 조효소 역할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제 여기 미네랄, 내 몸을 살린다. 이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즉 미네랄은 인체 내에 고작 4%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4%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다른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자, 이게 인제 중요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 물론 탄단지는 입에서 좋아하죠. 근데 사실 네, 세포는 이 밑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아합니다. 특히 미네랄은요, 4% 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부족해서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이 미네랄이 인제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타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미네랄 없으면 안 돼요. 흡수나 여러 가지 기량작용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이 효소도 이 미네랄 없이는 안 돼요. 네.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호르몬. 그래서 미네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피라미드에서 딱 기초로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미네랄은요,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하는 데 쓰이고요. 또 정상적으로 호르몬 생성하는 데 쓰이고요. 효소 활동에 쓰이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배고파 하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 라고 하는 신호임을 꼭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간단하죠? 자,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어도요, 배가 고프지 않아요. 따라서요, 비만 환자들은 영양 결핍 환자들이에요.
영양은요, 여기서 네, 비타민과 미네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살은 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디톡스, 미네랄 디톡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 디톡스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족시키면은 그냥 살은 저절로 빠진다는 거죠. 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현대인은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별도로 섭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항산화 효소인 SOD라고 있는데요. 이 SOD가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만 30대부터 점점 줄어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제과학위원회에서는 비타민, 미네랄의 최적의 섭취는 액체 상태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액상과 알약이 있는데요. 물론 액상보다 더 이렇게 흡수가 좋은 것은 주사. 주사는 그런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글쎄요, '검증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역시 우리 인간은 입으로 먹고 소화를 시켜서 우리 세포에게 영양을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액상 요게 가장 그래도 '흡수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제 호르몬 그 원장님과 함께 기능의학 같이 스터디를 할 때 그 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그 원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인제 알약으로 이렇게 처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0 원어치를 먹으면은 우리가 200 원어치 흡수됐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흡수가 중요하죠. 우리가 먹는 양이 중요한 게 것이 아니고 그게 흡수돼서 세포까지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체 이용률을 꼭 따져 보고 인제 영양소, 영양제도 건기식도 인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음식으로 이것을 다 충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땅이 이렇게 이런 이유로 고갈되었습니다, 미네랄이. 그래서 1950 년대는 비 시금치 한 단이 비타민 C의 영향을 얻었는데 한 단으로. 근데 1990 년대에는 19 단을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최근 100년 식품, 100년 동안의 식품 미네랄 함량과 질병 발생률의 관계예요. 1900 년대에는 우리가 질병이 많지 않았죠. 이유는 땅속에 미네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점차 1920 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이렇게 미네랄이 고갈이 되고 그와 정반대로 반비례로 인제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검증표입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원래 인제 가루로 된 건데 인제 이거를 물을 타서 마시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로 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NK 활성도 검사에서 3,560이 나왔는데요. 정말 의사 선생님도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인제 조그맣게 표에 나와 있는데 100 이하면은 암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그랬고요. 보통 인제 건강한 사람이 800 에서 1000 정도 나와요. 근데 저는 3,560이 나와서 아주 NK 세포 활성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케이스죠. NK 세포가 암세포, 염증 세포를 잡아먹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인제 이 비타민 미네랄 요법으로 케어해 드리는 분들은 거의 한, 물론 이게 인제 음식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시간은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케어해 드린 분들이 한 1,200 에서 2,000 까지 이렇게 수치로 검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에서 저는요, 100%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활성산소를 인제 없애주는 그러한 어떤 대사 능력이에요. 대사 능력이 저는 10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정말 건강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돈을 잃으면 조금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건강 읽어주는 뉴스엠을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흡수가 좋은 생체 이용률이 좋은 비타민 미네랄 잘 선택을 하셔서 몸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 미래에 이 관리를 지금 안 하면 지금은 별표가 안 나요. 그런데 인제 미래에
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돈을 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네랄로 하는 디톡스. 저는 인제 이 프로그램을 그 디톡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되었느냐면요. 제가 이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그냥 제 몸이 저절로 슬림해지더라고요. 별로 운동도 저는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냥 적당하게 해요. 그런데 몸이 되게 슬림해지면서 옛날에 입었던 원피스가 되게 예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먹었던 비타민 미네랄이 이런 역할을 해서 디톡스의 역할을 하고 대사작용을 잘하고 호르몬을 잘 생성을 시키고 분비시켜서 이래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정상화가 되고 또 이렇게 체중이 빠졌구나. 한 4 킬로 정도 빠졌거든요. 그 특히 또 신기한 게 나이살 이렇게 팔뚝살, 군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이렇게 미네랄 디톡스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